다시 명제에다가 변수를 도입하면은 이 명제에다가 이 변수를 도입하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조건은 이 변수에 의해서 변수가 어떤 값으로 세팅이 되냐에 따라서 true가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거짓을 계속 바꿀 수 있는 변수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게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린 이걸로 다양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A가 10이면은 실행했을 때 true가 나오는 거고, A가 4면은 펄서 나오죠. 여긴 건들지 않아도 변수에 의해서 계속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한테 우리가 말 거는 거잖아요. 일 시키는 거거든요. 자, 창문을 닫아라. 이렇게 뭐 시킬 수가 있어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일이 이제 창문을 닫아라. 이걸 출력으로 비유적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실행하면은 컴퓨터가 무조건 창문을 닫아요. 무조건 닫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창문을 무조건 닫지 말고 비가 올 때만 닫아라. 날씨가 맑으면 환기도 될 겸 창문을 그냥 계속 열어놓고 싶은데 이렇게 딱 적어놓은 순간 컴퓨터 무조건 창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조금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떻게 시키고 싶냐면 조건부로 이 코드를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저 조건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죠. 만약에 비가 온다면 창문을 닫아라 라고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컴퓨터가 알아듣게 좀 좋게 표현을 하면 비가 온다는 게 사실이면 참이라면 창문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 조건에 만족하면은 요거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지 마라 이렇게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이제 일을 시킬 건데 일을 좀 다양하게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에 한계가 있으면 우리가 되게 답답합니다. 컴퓨터한테 일 시키는 게. 그래서 이런 코드들,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싶으면 명령문들을 적절하게 잘 제어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명령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조건문, 그리고 나중에 할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건문을 통해서 실행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파이썬 문법으로만 표현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표현한 거고, 자, 파이썬 문법으로 표현할 때 만약에잖아요. 실제로 if가 들어가요. 만약에 그리고 비가 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가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비가 온다라는 이 조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변수가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변수 하나 만들 건데 날씨에 관련된 거니까 제가 웨더라고 하겠습니다. 변수명을.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을 것이냐. 자, 일단 비가 온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간단한 거 이렇게 웨더의 값을 실제 날씨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더라는 변수에 비가 들어있다, 비라는 문자열이 들어있다면 비가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 웨더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비교하는 거고, 실제로 이 웨더라는 변수에
값을 넣으시려면 이렇게 대입 연산자 이용하셔야 돼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제가 필요하고 변수가 필요한데 변수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요 수행을 명령문 수행을 결정하는 요소가 날씨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수로 주고요. 얘에 의해서 이제 창문을 닫을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웨더에 B라는 문자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비 온다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행될 때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같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신다. 자, 그러면 정확히 이런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비가 온다는 게 사실이면, 비가 온다라는 건 웨더에 B라는 문자가 들어있다라면, 그죠? 이게 사실이라면, 참이라면 창문을 닫아라 이거를 수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 문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더가 비면은 비가 오는 거고요. 웨더가 눈이면 눈이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요 문법이 있죠, 문법. 요 문법은 익히셔야 돼요. 자, 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게, 자, 요거 if 한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된다? 조건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일 조건. 그래서 그게 참이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땡땡 있죠. 요거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이 땡땡의 의미는 요것과 연결되는 다음 문장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요것과 연결되는 문장이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서 요거에 종속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비가 온다면 뭐뭐 해라 라는 종속 문장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주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실행 안 됩니다. 그래서 탭을 눌러주면 돼요. 탭. 됐죠? 자, 그래서 파이썬은 이 13번째 라인 땡땡 있죠. 요거에 대한 종속 문장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가지고 구별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프린트 창문을 닫아라 하고 뭐라고 할까요? 느낌표 이렇게 두 개 붙여볼게요. 자, 창문을 닫아라 느낌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느낌표는 이 날씨가 비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실행되는 겁니다. 제가 이 비를 눈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얘는 실행이 안 되죠. 날씨가 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무조건 실행되죠. 그러니까 얘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 얘에 대한 종속 코드가 아니잖아요. 얘랑 연결이 돼서 종속 코드가 되려면 얘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요거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실행이 되거나 실행이 안 되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느낌표도 안 나오죠. 다시 B로 바꾸면 둘 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파이썬을 처음 접하시거나 다른 언어를 하시다가 파이썬을 하신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줄을 이렇게 하면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이거 안됩니다. 에러 납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둘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는 한 칸 들어가고 두 칸 들어갔죠? 그럼 이게 종속 코드인지 이게 종속 코드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렇죠? 무조건 줄을 한 칸만 넣을 거면 얘도 한 칸만 넣어야 돼요. 줄을 맞춰주셔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두 칸, 탭을 눌러서 두 칸 넣어요. 이게 다른 언어에서도 들여쓰기라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건데, 타 언어에서는 이게 실행에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줄을 안 맞추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문법적으로 강제해버린 겁니다. 줄을 반드시 맞춰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건문에 대한 거를 같이 살펴봤는데, 자, 원리를 보자면 결국 이게 조건이 true 아니면 false죠. 비교 현상을 했잖아요. 비교 현상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원리는 이래요. true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false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리는 이래요. 간단한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true 해놓으면 무조건 실행되고 false 하면 무조건 실행이 안 되니까, 이걸 조건으로 만들어서 언제는 실행이 되고 언제는 실행이 안 되게끔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일 때는 창문을 닫아라 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조건을 하나만 만든 거죠. 비가 올 때 조건, 그렇죠? 비가 올 때 조건 하나를 만든 거기 때문에 딱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이거 수행을 하는데, 조건은 이제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비가 올 조건, 눈이 올 조건, 그리고 뭐 맑을 조건. 각 조건에 맞는 수행문들을 딱 걸어 놓으시면 해당 조건이 만족했을 때만 그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씨 어플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날씨가 뭐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문구가 안내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니까 뭐 우산을 챙기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걸 만드시려면 이제 조건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비가 온다, 비가 옵니다, 우산을 챙기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비 올 때만 이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눈이 온다 라고 했을 때, 넘어지지 않게, 자, 이런 문장도 출력을 해보고 싶을 수 있고요. 날씨가 맑을 때는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고 싶을 수 있는데, 그냥 실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날씨는 비인데 눈이 온다고 하고 나들이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건을 정해서 특정 상황에서만 실행되게 하는 거죠. 얘는 당연히 날씨가 눈일 때만 실행돼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웨더가 눈이라면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실행이 될 거고요. 똑같은 구조로 하나 더, 여기를 맑음이라고 할게요. 자,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딱 이거 하나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펄스가 나오면서 실행이 안 됩니다. 얘만 true가 나오는 거죠. 여기를 이제 눈으로 바꿔주시면 눈이 옵니다. 요것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펄스가 되면서 얘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조건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실행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이런 명제가 하나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변수를 도입해서 참거짓 값을 계속 변수로 통제하는 거예요. 이 weather라는 변수를 통해서 얘 참거짓을 계속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같은 걸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버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숫자를 하나 이렇게 주고요. 예를 들어 넘이 10보다 크다. 그럼 프린트. 이렇게 범위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조건을. 그래서 넘이 10보다 크면은 실행이 되겠지만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실행이 안 되겠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비교 연산자를 많이 써서 조건을 많이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15라고 하면은 요 15는 얘도 true고 얘도 true고 얘도 true죠. 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더 간단한 문법이었고요. 역시 이거를 막상 뭐 원리만 보면 그게 어렵지 않은데 또 써보려고 하면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역시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문법도 익히시고. 수업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 조건문 문제를 3개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수의 크기를 비교하시는 건데, 자, 레프트 변수와 라이트 변수가 있죠. 그래서 두 변수의 값을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이 크면 라이트, 왼쪽이 크면 레프트, 같으면 이퀄이라고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개의 숫자가 있거든요. 역시 num1과 num2라는 변수에 담겨 있고요. 둘 중에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num2가 더 크잖아요. 그렇다고 num2에서 num1 뺀 것만 구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값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렇죠? 값을 어떻게 넣어도 더 큰 수에서 작은 수가 빼지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홀수짝수 선별이거든요. 짝수는 2의 배수를 우리가 짝수라고 부르고요. 2의 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수가 2의 배수인지를 알고 싶으면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보면 돼요? 나눠 떨어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의 배수인 거를 찾아서 이 숫자가 짝수인지를 판별해 주시면 됩니다. 요 3개의 문제를 50분까지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